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지난 편에서 우리는 공짜 앱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이익을 거의 못 내는 회사가 수십 년 된 대기업보다 몇 배나 비싼 값이 매겨지는 일이 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매년 적자를 보는 회사가 꼬박꼬박 흑자를 내는 회사보다 비쌀 때도 있습니다. 분명 손해를 보는 회사인데 어떻게 더 비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가치를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만 판단합니다. 올해 얼마를 벌었느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로요. 하지만 시장이 회사의 값을 매기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인가를 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회사의 전체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뉴스에서 어떤 회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간단합니다. 주식 한 주의 가격에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 수를 곱한 값입니다. 주식 하나가 10,000원이고 주식이 100만 주 있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억 원입니다. 즉 시장이 이 회사 전체에 100억 원의 값을 매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회사의 몸값도 같이 오르고 주가가 내리면 몸값도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주식 한 주의 가격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여기서 앞에서 말한 미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가는 지금 이 회사가 가진 돈만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돈까지 미리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에는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한 회사는 지금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법니다. 하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지금은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매년 사용자가 2배씩 늘고 있고 몇 년 뒤에는 시장을 지배할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은 종종 두 번째 회사에 더 높은 값을 매깁니다.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돈의 값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보다 비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기대가 지나친지 아닌지는 어떻게 가늠할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쓰는 잣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의 전체 값을 그 회사가 한 해에 버는 이익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 비율이 클수록 시장이 지금 이익에 비해 아주 높은 값을 매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비율이 작으면 지금 버는 돈에 비해 값이 낮게 매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의 숫자로 사람들은 대략 이렇게 읽습니다. 비율이 높다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구나. 비율이 낮다면 기대가 크지 않거나 혹은 저평가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는 높은 값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기대만큼 실제로 성장한다면 지금의 높은 값도 나중에 보면 싸게 산 셈이 되니까요. 반대로 성장이 멈춘 회사는 낮은 값도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도구입니다. 이 회사의 기대는 근거가 있는가? 그 기대는 지나친가 아니면 아직 부족한가? 이제 우리는 왜 어떤 회사가 유난히 비싼 값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아도 앞으로 훨씬 커질 것이다. 지금은 이익이 없어도 곧 폭발적으로 벌 것이다. 이런 믿음이 클수록 값은 높아집니다. 1탄에서 본 사람부터 모으고 나중에 버는 회사들이 초반에 높은 값을 받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시장은 그들이 모은 사람이 결국 돈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분명한 위험이 있습니다. 값이 기대로 부풀어 있다는 건 그 기대가 깨지면 값도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성장할 거라 믿었는데 성장이 멈추면 부풀었던 값은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대가 과할 때 우리는 거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품은 기대가 현실을 너무 앞서갈 때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이 기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거품은 꺼집니다. 역사 속 큰 폭락들은 대부분 이 구조를 따랐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기대가 값을 끌어올렸고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지금 가진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것이라는 기대로 매겨집니다. 시가총액은 시장이 그 회사에 매긴 전체 몸값이고 주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익 대비 값을 보는 잣대는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읽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근거를 잃으면 값은 거품처럼 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뉴스에서 어떤 회사의 몸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소식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그 회사가 하루 만에 좋아지거나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사실이 아니라 기대를 담고 있고 기대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치를 읽는다는 건 결국 그 기대가 근거 있는지를 읽는 일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기대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실제로 거품이 꺼질 때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